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기사로 재직 중인 토마스 핸더슨입니다. 어느 흐린 런던의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이 사무실에 도착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편집장으로부터 온 메시지 하나가 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핸더슨, 아시아 경제 특집 취재를 맡아주게. 다음 주 뉴욕 경유 비행기 티켓은 예약해놨네. 불과 72시간 만에 저는 템즈강의 안개를 뒤로하고 뉴욕을 거쳐 아시아로 향하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저의 계획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그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죠. 중국, 그 거대한 드래곤의 숨결이 세계 경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불투명했고 인터뷰는 통제되었으며 진실은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듯 했습니다. 한 달간의 좌절 끝에 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중국이 아닌 한국으로 초점을 옮기겠습니다. 런던 본사에 이 소식을 전했을 때 편집장의 목소리에서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이라고? 우리는 드래곤을 취재하라고 보냈는데 왜 갑자기 호랑이 나라로 가려는 거지? 그의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영국에서 아시아라 하면 대부분 중국과 일본을 떠올리니까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판도라의 상자와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조용해 보이는 나라 한국의 내면에는 놀라운 혁신과 창조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급속도로 발전하는 IT 기술, 그리고 세계를 사로잡는 문화적 매력까지. 동료들의 회의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아시아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K-팝이 세계 음악 시장을 장악하고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휩쓸며 한식이 미슐랭 가이드에 올라가는 나라. 도대체 이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을 품고 취재를 이어가던 중 저는 우연히 한국의 언어, 한글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퍼즐의 핵심 조각을 발견한 것 같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5세기 세종대왕이라는 혁신적 리더가 만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고대의 문자 시스템이 현대 AI 기술과 놀라운 호환성을 보인다는 점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완성도와 논리적 체계는 마치 오늘날 실리콘밸리가 추구하는 모두를 위한 기술 테크놀로지 폴 철학을 600년 전에 이미 구현한 것 같았습니다. 더 깊이 조사할수록 세종대왕의 리더십과 현대 한국의 혁신 문화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그의 비전은 오늘날 한국 기업들이 추구하는 사용자 중심의 기술 철학과 놀랍도록 흡사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에 의한 혁신.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저는 처음에 한국을 단순히 작은 아시아 국가로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나라가 과거의 지혜와 미래의 비전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현대 문명의 새로운 중심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유산은 단순히 박물관에 전시된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인들의 DNA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취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의 드래곤을 찾아 떠났다가 한국의 호랑이를 만난 영국인 기자의 여정, 그 놀라운 발견과 깨달음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취재를 진행하며 저는 한국의 주요 IT 기업들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 사례를 수집하려 했지만 인터뷰를 거듭할수록 더 깊은 차원의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삼성, 네이버, 현대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력이나 자본만으로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핵심 경쟁력은 과거의 지혜와 미래 기술을 연결하는 독특한 사고방식에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였습니다. 물론 현대적인 기업 체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그 내면에는 세종대왕 시대의 집현전과 같은 토론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직적 결정보다 수평적 토론을 중시합니다. 이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네이버의 AI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는 더욱 놀라운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자연어 처리와 머신러닝, 알고리즘 개발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 논리적 코드와 같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방식, 글자의 모양이 발음을 암시하는 구조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600년 전 세종대왕의 발명이 21세기 디지털 혁명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문화적 DNA가 한국을 디지털 시대의 선두주자로 만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도 속에서 한국은 그저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 한국의 역설이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전통을 존중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과감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지.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는 한국의 미래 지향적 비전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나 미국의 JFK 공항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그곳에는 따뜻한 인간미가 살아있었습니다. 고도로 자동화된 시스템 사이에서도 친절한 미소와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테크놀로지와 휴머니티의 완벽한 조화라고 할까요? 서울로 향하는 길에 저는 특별히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에서 만난 한 학예사는 세종대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한 문자 창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실용적 혁신가였습니다. 농업기술 개선, 천문학 연구, 의학 발전까지. 그의 관심은 실로 전방위적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종대왕의 의사결정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절대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편전이라는 학자 그룹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거친 후에 정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민주적 요소는 15세기 동아시아 왕조에서는 매우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을 것입니다. 서울의 번화가를 걸으며 저는 이 도시의 이중적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고층 빌딩과 전통 한옥이 공존하는 풍경, 최첨단 기술을 담은 스마트폰을 들고 전통차를 마시는 젊은이들, 그리고 과거의 지혜를 미래의 비전으로 연결하는 그들의 사고방식. 세종대왕의 실용주의적 혁신 정신은 분명 오늘날 한국인들의 DNA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이 보여준 전통과 혁신의 공존이라는 모델이 단순히 아시아적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배울 수 있는 보편적 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서구 사회가 종종 과거냐 미래냐의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하는 반면 한국은 과거와 미래라는 포용적 접근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국인 기자인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값진 통찰이었습니다. 취재를 진행하며 저는 한국의 주요 IT 기업들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 사례를 수집하려 했지만 인터뷰를 거듭할수록 더 깊은 차원의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삼성, 네이버, 현대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력이나 자본만으로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핵심 경쟁력은 과거의 지혜와 미래 기술을 연결하는 독특한 사고방식에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였습니다. 물론 현대적인 기업 체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그 내면에는 세종대왕 시대의 지편전과 같은 토론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직적 결정보다 수평적 토론을 중시합니다. 이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네이버의 AI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는 더욱 놀라운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자연어 처리와 머신러닝, 알고리즘 개발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 논리적 코드와 같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방식,
글자의 모양이 발음을 암시하는 구조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600년 전 세종대왕의 발명이 21세기 디지털 혁명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문화적 DNA가 한국을 디지털 시대의 선두주자로 만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도 속에서 한국은 그저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 한국의 역설이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전통을 존중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과감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지.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는 한국의 미래 지향적 비전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히드로 공항이나 미국의 JFK 공항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그곳에는 따뜻한 인간미가 살아있었습니다. 고도로 자동화된 시스템 사이에서도 친절한 미소와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테크놀로지와 휴머니티의 완벽한 조화라고 할까요? 서울로 향하는 길에 저는 특별히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에서 만난 한 학예사는 세종대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한 문자 창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실용적 혁신가였습니다. 농업기술 개선, 천문학 연구, 의학 발전까지. 그의 관심은 실로 전방위적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종대왕의 의사결정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절대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편전이라는 학자 그룹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거친 후에 정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민주적 요소는 15세기 동아시아 왕조에서는 매우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을 것입니다. 서울의 번화가를 걸으며 저는 이 도시의 이중적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고층 빌딩과 전통 한옥이 공존하는 풍경, 최첨단 기술을 담은 스마트폰을 들고 전통차를 마시는 젊은이들, 그리고 과거의 지혜를 미래의 비전으로 연결하는 그들의 사고방식. 세종대왕의 실용주의적 혁신 정신은 분명 오늘날 한국인들의 DNA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이 보여준 전통과 혁신의 공존이라는 모델이 단순히 아시아적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배울 수 있는 보편적 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서구 사회가 종종 과거냐, 미래냐의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하는 반면 한국은 과거와 미래라는 포용적 접근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국인 기자인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값진 통찰이었습니다. 제가 런던으로 돌아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인터뷰 영상을 편집하며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글 코드 600년의 혁신이 BBC 채널을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시청률과 함께 전 세계에서 놀라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 부족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큐멘터리의 진정한 주인공인 한국인들에게 직접 제 마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라디오 사연을 통해 제가 진심으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의 여러분, 저는 영국에서 온 평범한 기자였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전형적인 서구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작은 반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나라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지혜와 미래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문명이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느낀 그 감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명의 지도자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그토록 혁신적인 도구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역사에도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백성들이 더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새로운 문자를 창제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길거리에서 만난 평범한 시민들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책을 읽던 노인부터 창업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대학생까지 여러분 모두의 눈빛에서 저는 공통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과 정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깊은 인간적 감성과 미래를 향한 끝없는 도전 정신의 조화였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여러분의 우리라는 정신이었습니다. 서구 사회가 나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반면 한국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놀라운 결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어려운 시기마다 놀라운 회복력을 보인 비결이 아닐까요? IMF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국심을 넘어 공동체를 위한 진정한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기적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적 유산이 만들어낸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다큐멘터리는 영국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던 새로운 측면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다큐멘터리가 담아낸 것은 한국의 모든 면이 아닌 제가 짧은 취재 기간 동안 발견한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문화와 역사는 더 깊고 더 풍부하며 더 아름답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외부 관찰자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의 정신과 한글의 아름다움, 그리고 한국인의 열정이 제 마음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작은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여러분의 문화와 역사를 경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세계 경제의 한 축이 아닙니다. 한국은 인류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소중한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직면한 도전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영감을 줄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때는 더 깊이, 더 넓게 여러분의 나라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세계와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특별한 장소로 남을 것입니다.